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엑셀 매크로와 VBA를 사용하여 업무를 자동화하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1차 시 프로젝트에서는 캠퍼스별로 시트와 파일을 자동으로 분리하는 매크로를 작성해 보고요. 2차 시 프로젝트에서는 양식 컨트롤을 활용해서 검색하는 매크로를 작성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프로젝트를 통해서 엑셀 매크로와 VBA를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겠습니다. 엑셀 매크로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을 기록하여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스크립트 기능입니다. VBA는 이 매크로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 언어로 엑셀에서 고급 자동화 작업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개요는 한국폴리텍 대학의 한 시티에 같이되어 있는 2025년 수시 1차 모집 데이터를 캠퍼스별 시트로 분리하고 각 시트와 파일을 자동 저장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엑셀 파일명은 2025 수시 1차 모집 인원 엑셀 파일입니다. 한국폴리텍 대학의 요구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한 캠퍼스 데이터만 추출하는 자동 매크로를 기록하고 거기에 반복문을 추가하여 모든 캠퍼스에 적용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만든 매크로를 복사해서 파일 저장 기능을 추가하고 폴리텍 폴더에 각 캠퍼스별 파일로 자동 저장하는 매크로를 설정합니다. 프로젝트 1 내에 매크로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제공된 데이터 시트를 기반으로 고유 캠퍼스명 시트와 서울 정수를 포함한 모든 캠퍼스별 시트가 생성되었고, 폴리텍 폴더 안에는 각 캠퍼스 이름으로 파일이 자동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프로젝트를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폴리텍 2025 수시 1차 모집 인원 엑셀 파일을 엽니다. 이 폴리텍 2025 수시 1차 모집 인원 엑셀 파일을 먼저 어, 살펴보면 필드는 대학명이 있고요. 대학은 1대학부터 보시면 2대학, 3, 4, 5, 6, 7, 8, 그리고 특성화 대학까지 총 8개 대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캠퍼스는 서울 정수부터 해서 28개 캠퍼스가 있어요. 28개 캠퍼스가 있고, 그 다음에 계열은 저희 해당되는 계열이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각 캠퍼스별 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간인지 야간인지 구분하는 구분 필드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번에 수시 1차의 모집 인원이 일반 전형, 특별 전형, 정원으로 계를 전체 인원입니다. 자, 이런 파일에서 저희가 무엇을 할 거냐면 캠퍼스별로 시트를 나눠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캠퍼스에 지금 중복되어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저기 고유한 데이터 28개를 만들어 보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커서를 B2에다 놓고요. 컨트롤, 쉬프트, 방향 아래 키를 누르셔가지고 자,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서 A2에 컨트롤 V를 함으로써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은 상태에서 저희 데이터 메뉴에서 보시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중복된 항목 제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지금 A열에 대해서 모두 선택해서 제가 중복된 항목은 제거하고 고유값을만 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142개 중복된 값이 28개 그 값으로
변경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A1의 필드명은 캠퍼스명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시트 1 이름도 더블 클릭하셔서 캠퍼스명으로 변경을 합니다. 다음 데이터 시트의 필드를 설정하여 서울 정수 캠퍼스의 데이터만 새 시트로 복사하는 작업을 매크로를 기록하고 28개 모든 캠퍼스에 반복 실행되도록 코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1 셀을 클릭한 후 개발 도구 탭에 있는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은 시트 분류로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고 데이터 정렬 필터 그룹에서 필터를 클릭합니다. 캠퍼스 목록 단추에서 모두 선택을 해제하고 서울 정수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필터링 된 서울 정수 데이터를 모두 지정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새 시트를 추가하고 추가된 A1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A1에서 I열을 범위를 지정한 후 지정된 범위에서 임의의 열에서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여 자동으로 너비를 맞춥니다. A1을 클릭한 후 개발 도구 탭에서 매크로 기록을 중지합니다. 자,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에서 기록된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 개발 도구 탭에 있는 매크로를 클릭하고 편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비주얼 베이직 편집기가 열리고 시트 분리라는 매크로 코드가 표시됩니다. 시트 분리 매크로에서 불필요한 코드는 삭제하고 필터 작업이 데이터 시트에서만 실행될 수 있도록 수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성문은 모두 삭제합니다. 셀렉션 오토 필터도 다음 문장에 포함되므로 삭제합니다. 액티브 시트는 시트지 데이터로 변경하고 A1 셀을 기준으로 주변 데이터 영역이 설정되도록 커런트 리전을 추가합니다. 이 레인지부터 이 세 문장은 삭제하고 위에서 선택된 부분을 카피를 해서 선택된 부분에 카피 명령어를 넣고 붙여준 다음에 컬럼 A야 이 줄은 다음 문장에 포함되기 때문에 삭제하고 컬럼 A부터 I는 자동 정렬을 이 부분은 삭제하고 자동 정렬을 하게 되고 A1을 선택하는 문장으로 코드를 수정할 수 있는데요. 자, 수정된 실행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시트의 A1 셀을 기준으로 데이터 영역 필터를 적용하고 두 번째 필드의 조건을 서울 정수로 설정합니다. 필터링된 데이터를 복사를 하고 시트를 추가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A하고 I열의 너비를 자동으로 맞추고 A1을
셀 범위로 지정합니다. 자, 다음은 변수를 사용하여 반복문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 시트에 입력된 28개의 각 캠퍼스 데이터가 자동으로 필터 조건에 적용되어 매크로가 반복되어 실행할 수 있도록 변수와 반복문을 추가하고 일부 코드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캠퍼스명에 입력된 각 캠퍼스명에 저장할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변수 선언할 때는 dim 선언문을 하고 캠퍼스명을 변수명으로 입력한 다음 as 스트링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캔버스명은 캔버스명을 선언하고 이 캔버스에 저장하는 자료형은 문자를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방문문에 사용할 i 변수를 선언합니다. i 변수는 숫자를 써야 되므로 인티저 타입으로 선언합니다. 그다음 작업 과정을 화면에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스크린 업데이팅을 false로 지정하고 반복문을 위해서 for i는 2부터 29까지 실행을 28개를 캔버스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캔버스명은 시트에 있는 캔버스명을 범위에서 이 의미는 캔버스명이 지금 2부터 두 번째부터 29까지 되는데 거기 지금 A2 범위에서 A3, A4 쭉 해서 A29까지 선택하기 위해서 이 시트명, 캔버스명을 A2부터 A29까지를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반복해서 사용해야 되므로 서울 정수가 아닌 캠퍼스명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반복하면서 바뀌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F의 인수값을 시트스 카운트로 변경합니다. 이건 마지막 시트에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는 건데요. 시트 카운트는 전체 시트를 의미하는데, 전체 시트 수가 3이라면 새 시트는 세 번째 시트에 추가되므로 새 시트는 항상 마지막 뒤에 추가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추가된 시트의 이름은 캠퍼스명으로 명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반복문을 종료하기 위해서 넥스트 문을 써주고 해서 시트의 필터 설정한 부분을 다시 한번 써줌으로써 해제를 해준 다음에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스크린 업데이트한 폴스로 했던 부분은 다시 true로 변경하여 화면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작업 완료 메시지를 넣기 위해 메시지 박스를 사용하여 작업 완료를 표시합니다. 자, 이제 수정된 매크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를 탭을 클릭한 후 정렬 및 필터에서 필터를 해제합니다. 개발 도구 탭에서 매크로를 실행하는데 시트 분류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시프트 분류를 실행합니다. 작업이 완료되었는데요. 확인해 보시면 로봇 캠퍼스까지 전부 다 시트로 분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단계입니다. 파일로 분류하여 특정 폴더인 폴리텍 폴더를 만들어서 자동 저장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통합 문서가 저장되어 있는 폴더를 열고 탐색기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로 만들기 폴더 이름을 폴리텍으로 변경합니다. 자, 시트 분리 매크로를 복사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시트 분리 매크로를 만들었는데요. 그 만든 거를 복사해서 파일 분리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베이직 편집키는 Alt F11로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트 분리 매크로인 내용 영역을 지정하시고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를 합니다. 그러면 매크로가 시트 분리 매크로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시트 분리는 그대로 사용할 거고요. 이 다음 시트 분리는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파일 분류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추가라든지 시트 붙여넣기, 그 다음에 시트 이름 변경하는 코드는 삭제합니다. 이제 이 매크로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를 열어가지고 데이터를 복사한 후 자동 저장할 수 있도록 통합 문서를 추가하고 그 저장 작업에 문장을 추가를 해야 하는데요. 먼저 새로운 통합 문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통합 문서는 워크북스 애드를 하게 되면 통합 문서가 생성이 됩니다. 새로운 통합 문서가 생성이 됐으면
거기에 추가한 통합 문서의 첫 번째 시트에 복사된 캠퍼스 필터링 데이터를 붙여넣습니다. 액티브 워크 부분, 선택된 파일, 즉 새로 추가된 통합 문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액티브 워크북에 저장을 save as, 저장을 This workbook은 작업 중이어서 현재 매크로를 동작하고 있는 파일을 뜻합니다. This workbook의 패스를 그대로 사용하고요. 그 옆에 그 아래 우리가 만들었던 폴리텍 폴더 안에다가 캠퍼스 명으로 캠퍼스명으로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재 열려있는 현재 선택된 통합 문서는 받아줍니다. 자, 다시 엑셀 파일로 넘어가서 제대로 저희가 작성한 부분이 실행되는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 분리, 파일 분류를 실행하면 작업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리텍 폴더에 가서 보면 28개의 파일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습한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복습하면서 중요한 개념과 과정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에서는 한 캠퍼스 데이터만 추출하는 자동 매크로를 기록하고 반복문을 추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실습 파일 폴리텍 2025 수시 1차 모집 인원 파일을 열어서 데이터 시트에서 전체 캠퍼스를 추출하여 캠퍼스명 시트에 저장했습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고 데이터 시트에서 원하는 캠퍼스, 서울 정수 캠퍼스 데이터만 추출하여 새 시트로 복사한 후 매크로 기록을 멈춥니다. 기록된 매크로를 반복문을 추가하여 각 캠퍼스에 대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수정합니다. 모든 캠퍼스가 데이터의 별도의 시트로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시트에서 전체 캠퍼스를 추출하여 캠퍼스명 시트에 저장한 결과입니다. 데이터 시트에서 전체 캠퍼스 28개 명을 추출하여 캠퍼스명 시트에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정수 캠퍼스만 추출하여 새 시트에 복사하는 매크로 코드인데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줄은 오토필터 메서드를 사용해서 데이터 시트에서 두 번째 열을 기준으로 조건을 서울 정수 캠퍼스 데이터를 필터링합니다. 그 필터링한 내용을 복사를 해서 새 시트를 추가합니다. 새 시트에 복사한 데이터를 붙여넣습니다. 데이터가 잘 보이도록 오토핏을
설정하여 열 너비를 자동 조정합니다. A1을 선택하여 작업의 끝을 표시합니다. 자, 이 코드는 캠퍼스명 시트에서 캠퍼스명을 순차적으로 읽어서 해당 캠퍼스 데이터만 데이터 시트에 필터링한 후 새 시트로 복사하여 저장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줄은 DIM 캠퍼스명 as string은 캠퍼스명 변수를 문자열로 선언합니다. 이 변수는 각 캠퍼스명을 저장하는 데 사용합니다. 두 번째 dim I as integer문은 반복문에서 사용할 I 변수를 정수형으로 선언합니다.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스크린 업데이팅 폴스는 매크로를 실행 중에 화면이 업데이트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코드 실행의 속도를 향상시키고 깜빡임을 방지합니다. 네 번째는 포문인데요. 반복문이 포하고 넥스트가 쌍을 이루면서 2부터 29, 그래서 총 28번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i는 2부터 29까지 증가시켜 반복문을 시작합니다. 각 캠퍼스명을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캠퍼스명은 캠퍼스명 시트에서 I번째 캠퍼스명을 읽어 캠퍼스명 변수에 저장합니다. 오토필터 메서드를 사용하여 데이터 시트에 있는 두 번째 열을 기준으로 캠퍼스명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필터링합니다. 필터링한 데이터를 복사를 하고 새로운 시트를 추가하여 데이터 시트의 맨 마지막 시트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방금 복사한 데이터 시트를 붙여넣습니다. 새 시트의 이름은 캠퍼스명으로 설정합니다. 넥스트 물문을 만나면 다시 폼으로 돌아가 반복을 캠퍼스명 수만큼 28번 합니다. 다음 10번 줄은 오토필터를 위에서 설정했던 거를 다시 한번 설정하면서 해제하고 원래 상태로 복원합니다. 그리고 11번은 화면 업데이트 상태를 다시 활성화합니다. 마지막 작업이 완료됐음을 사용자에게 알리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합니다. 2단계에서는 폴리텍 폴더에 각 캠퍼스별 이제 파일로 자동 저장하는 매크로를 설정했습니다. 파일 저장할 폴더는 폴리텍 폴더로 작성했고요. 시트로 분리하는 매크로, 앞에서 했던 매크로를 복사한 후 파일로 분리하여 폴리텍 폴더로 자동 저장하는 매크로를 수정했습니다. 앞에서 했던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바뀌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워크북 애드는 새로운 워크북을 추가하여 복사한 데이터를 여기에 붙여넣을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 문은 새로 추가된 워크북의 첫 번째 시트에 데이터를 붙여넣습니다. 세 번째 문은 현재 워크북을 캠퍼스명으로 파일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This workbook pass는 원본 매크로 파일이 있는 경로를 의미하며 여기는 그 하위 폴더인 폴리텍 폴더를 각 캠퍼스명을 저장합니다. 방금 저장한 워크북을 닫고 다음 캠퍼스를 처리할 반복문을 되돌아갑니다. 자, 지금까지 복습을 다 해봤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캠퍼스별 시트 및 파일을 자동 분리하는 매크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양식 컨트롤을 활용하여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하는 매크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